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수능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 6단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파트의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래프는 시도별, 유소년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지역이 경기, 자, 그리고 전북, 자, 그리고 여기는 세종이죠. 자, 그리고 여기 부산까지 이렇게. 자, 네 지역을 찾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가는 세종이죠. 자,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잖아요. 자, 그래서 세종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 비율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라는 자, 시골 지역이 많은 전라북도가 되겠죠. 자, 나아가 전라북도. 자, 그리고 부산과 경기 중에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부산이죠. 자, 경기도는 신도시에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보다는 노년 비율이 낮고 유소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나가 경기도가 되는 거죠. 자, 경기까지 우리 다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나의 경기도의 혁신도시가 있으면 안 되죠.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만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노령화 지수. 자, 가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요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한 값이죠.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계산하는 값이니까, 자, 가가 유소년 비율이 낮으면서, 유소년 비율이 가가 높으면서 노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가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자, 인구 비율이 아니고 인구 수입니다. 자, 세종하고 경기 가나의 유소년 비율을 보면 가가 나보다 높지만 경기도가 세종보다 전체 인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는 경기도가 더 많아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요 총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청장년층 비율분의 유소년층 비율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다와 나의 청장년 비율을 보면 다, 라, 둘 중에 라가 유소년 비율도 더 높고 노년 비율도 더 높잖아요. 그럼 이 라가 다보다 청장년 비율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은 라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다는 호남권, 라는 영남권이다 라고 했는데 다 부산이 영남권이고 전라북도 라가 호남권이 되니까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 가다 지역으로 옳은 것은 경북, 서울, 세종을 고르는데 자, 여기서 경북이 상대적으로 이 중에서는 가장 노년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요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가 경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세종이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 세종.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서울이 되는 거죠. 자, 서울, 경북, 세종이 연결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3개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여기 서울, 그리고 경기, 전남 이렇게 자, 세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연도는 1995년, 2005년, 2016년 자, 3개 연도가 나와 있고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자연 증가율. 자,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죠. 자,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걸 볼게. 자, 순위 동률. 자, 순위 동률은 유입률에서 유출률을 뺀 값입니다. 요 순위 동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유입률 빼기 유출률. 유입률 빼기 유출률. 자, 그러면 순위 동률이 플러스면 유입이 많고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면 유출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 다 중에 가가 모든 연도에서 순위 동률이 플러스입니다. 1995년, 2005년, 그리고 2016년까지 순위 동률이 다 0보다 높죠.
자, 그러면 요 세 연도 다 순위 동률이 플러스가 될 만한 지역은 자, 바로 누굽니까? 자, 바로 경기도죠. 그래서 가는 우리가 자동으로 경기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은 1990년대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인구 유출이 더 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나다 중에 하나고 또 전남도 좀 촌락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위 동률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다는 서울 아니면 전남. 자, 둘 중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다를 고를 때는 결정적인 게 이 자연증가율이에요. 이 자연증가율이 나가 다보다 모든 연도에서 조금씩은 높거든요. 모든 연도에서. 자, 그리고 다 같으면은 자, 2005년, 2016년에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것이 자, 바로 출생률이 낮으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 자, 비교적 조금은 늙은 지역이 아무래도 좀 출생을 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이 없기 때문에 출생률이 좀 낮으면서 자, 그리고 노년층 비율이 높다 보면 자, 전체 인구 구성에서 노년층 비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나와 다 중에는 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령화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가 전남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서울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자, 수도권에 위치한 곳은 가나죠. 가나.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1995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 라고 했는데 1995년이면은 요걸 봐야 돼요. 자, 가나 요걸 보는데 자, 가 경기도 같으면 자연 증가율도 플러스고 순위 동률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로 가는 맞죠. 자, 그런데 나 같으면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지만 자,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연 증가율의 플러스와 순위 동률의 마이너스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아래 보면 자, 인구 증가율이라는 공식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의 1995년 전체 인구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증가율은 약 12 정도죠, 맞죠? 12%밀 정도고, 자, 순위 동률을 읽어보면 요렇게 읽어보면 자,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밀. 자, 그러면 전체 증가율은 12에서 마이너스 30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8%밀이니까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자, 나는 인구가 증가한 시도가 아니고 감소한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네요. 자, 디귿에 2005년에 순전출을 보이는 시도는 나와 다이다. 순전출을 보일 거면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순위 동률은 지금 0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05년을 봐야 되니까 자, 2005년에 자, 나 순위 동률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 자, 다도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자, 가는 플러스 값이 나왔죠. 그래서 순전출을 보이는 지역은 나와 다이다.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에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는 다이다.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 자, 2016년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곳은 여기 다 하나죠.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 A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후보가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연도가 지금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자, 세종 개발된 이후잖아요. 그래서 세종으로 유입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순이동에서 순이동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잖아요. 자, C가 화살표를 자, A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사 왔고 수도권에서도 이사 오고 B에서도 많이 이사 와요. 그러면 요 C가 화살표를 받는 C가 자, 세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세종에 고정해 놓고 자, A와 B를 연결하는데 자, 세종으로 이사 오는 자, 더 많이 이사 오는 지역이 지금 A입니다. A. 맞죠? 요 값이 지금 최대값이 나왔죠. 자, 그러면 A가 세종에 가까운 대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대전. 자, 그러면 남는 B가 세종을 쓰면 안 되죠. 충남을 써야지. 자, 남는 B가 자, 충남.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은 대전, 충남, 세종이 연결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관련 신문기사 내용.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지역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고 확대된 이 지역. 여기가 경기도 안산이죠. 안산. 자, 여기는 안산. 자, 그리고 세종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약간 생소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자, 안산 세종을 고르고 남는 건 연결해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웬만한 생소한 지역은 되게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찐 시골이다. 여기 찐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시골인데 이름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셔도 돼요. 실제 이 지역 이름은 봉화라는 곳입니다. 봉화. 자, 그러면 안산, 세종, 봉화 이 세 지역을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가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이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종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세종은 3, 40대 자, 젊은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유소년 비율도 덩달아 높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세종이고요. 자, 그리고 나는 자, 인구 소멸이 위험이 있다. 인구 과소 지역이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저 경북 북부의 시골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우리가 봉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이제 외국인 주민이 자, 많이 거주한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중소기업의 자, 공장이 많은 안산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선택지 1번에 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중위 연령이 높으니까 자, 나가 높아야 되고요.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기 때문에 도시가 시골보다 높아야 돼서 세종이 봉화보다 높아야 되고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유소년 부양비도 같이 높죠. 그래서 세종이 높아야 되고요. 자, 4번에 지역 내 외국인의 성비.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고. 자, 성비가 높을수록 남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자, 안산과 자, 봉화 중에 안산은 자, 공업단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 외국인 성비가 자, 높은 도시는 자, 공업도시인 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봉화 같으면 결혼 이민자들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시골에 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들. 자, 근데 결혼 이민자 외국인들은 대부분 여성이 많기 때문에 자, 시골은 지역 내 외국인 성비가 다소 낮은 편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 4번입니다. 자, 5번의 총인구는 자, 안산이 이 중에서 제일 많긴 해요. 근데 세종이 두 번째, 그리고 나가 제일 적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호남권 세 지역의 인구 특성,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후보가 될 만한 될 세 지역이 여기 광주광역시. 자, 그리고 여기는 무안이고요. 전남 도청에 있는 무안. 자, 그리고 여기는 고흥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지역을 연결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호남권에서 자, 총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유일한 광역시 광주죠. 자, 가를 광주로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호남권에서 2000년 대비 2023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안과 고흥 중에 누가 인구 증가율이 높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안 같으면 자, 2000년대 중반에 자, 광주에 있던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해 오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신도시가 남학 신도시라는 자,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자, 뭔가 도시로 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 고흥보다는 당연히 무안이 인구 증가율이 높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가 무안. 자, 그러면 남는 다가 고흥이 되겠습니다. 자, 고흥은 뭐 전형적인 시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힌트로 고흥을 먼저 연결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1번에 청장년층 성비는 광주하고 고흥 중에 상대적으로 이게 고흥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골은 자, 남자들이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남아 계시거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도시로 좀 떠나시기 때문에 청장년층에 한정해서 성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골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청장년 성비는 공업 지역이 좀 높기도 하죠. 근데 광주에 뭐 자동차 공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여지도 있는데 자, 광주는 자동차 공업 도시이기 이전에 자, 호남의 대표적인 서비스업의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청장년 성비가 저 공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1번은 틀렸고 요게 약간 헷갈릴 여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패스하시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다른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애매하면 일단 넘기셔야 돼요. 자 2번에 출생아 수입니다. 자, 출생아 수는 대도시 광주가 더 많아야 되겠죠. 출생률은 무한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인구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대도시 광주가 많아야 되고요. 자 3번에 노령화 지수는 노년층 비율이 높은 고흥이 높아야 되고요. 자 총인구 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인구 부양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 말을 바꿔 말하면 총인구 부양비가 높다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이렇게 바꿔도 같은 말이잖아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자, 그러면 나와 다 중에 누가 청장년 인구 비율이 낮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년 비율이 높은 다가 전형적인 시골이죠. 시골이 청장년 비율이 낮으니까 총부양비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 총부양비가 높아야지. 자, 그러면 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에 인구 밀도는 당연히 대도시 광주, 가가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관한 인구 관련 언론 보도 내용,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강원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제라는 곳이고요. 자, 휴전선 지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군사 지역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원주죠. 자,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태백입니다. 태백은 옛 탄광촌이죠. 그래서 폐탄광촌의 특성. 자,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가 지금 보면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접경 지역인 인제를 연결해야죠. 그래서 가는 인제. 자,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자, 지방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자, 그러면 원주 태백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원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공기관 입주, 신도시 조성 이런 게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는 탄광이 폐광되면서 지역이 지금 침체되고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강원도 태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자, 인구수는 인제보다는 원주가 많아야죠. 원주가 강원도 제1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외국인 주민 중 자, 결혼 이민자 수. 자,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수는 가 나중에 자, 인제 원주 중에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은 시골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이민자 수잖아요, 수. 자, 그러면 인제와 원주가 인구 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수는 그래도 여기서는 인구 많은 도시 원주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비율인지 수인지 요거 잘 보고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자, 3번에 중위 연령은 시골이 높은 거지 원주보단 태백이 시골이니까 자, 다가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4번에 성비는 자, 군사 지역이 성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인제가 휴전선의 인제가 성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그리고 탄광촌 같으면 예전에 탄광이 폐광되기 이전까지는 성비가 되게 높았다가 지금은 성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자, 총부양비.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다 그랬습니다. 자, 원주하고 태백 중에 원주가 청장년 비율이 높고 태백이 청장년 비율이 낮잖아요. 태백이 더 시골이니까. 그럼 태백인 다가 총부양비가 높아야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두 지역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 묶여 있는 요 두 지역. 자, 왼쪽 지역이 서산. 자, 오른쪽이 당진이죠. 서산 당진 조합.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요렇게 여기 요렇게 있죠. 자, 여기는 좀 상간 농촌 조합입니다. 자, 고위 평탄면의 농촌 조합. 자, 그래서 오른쪽 지역이 무주. 자, 왼쪽 지역이 진안이죠, 진안. 그래서 진안 무주 조합.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이 여기 부산 위에 두 도시죠. 김해 양산 조합이죠. 부산의 위성도시 조합, 김해 양산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시골이 이제 무주 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층 비율이 이렇게 높은 요 다가 이제 무주 진안, 진안 무주가 되겠습니다. 다를 우리가 진안 무주 조합으로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김해 양산 서산 당진 중에 요 서산 당진이 서산과 당진이 자, 공업이 더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공업이 특화된 지역이죠. 자, 서산은 정유 석유화학 공업, 당진은 제철 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자, 청장년층에서 남녀 비율을 봤을 때 여자보다 남자 비율이 더 높은 요 나를 우리가 서산 당진 조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40대 보면 여자 쪽보다 남자 쪽이 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나를 우리가 서산 당진 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이제 김해 양산 조합이 되는 거예요. 김해 양산. 자,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시골인 다가 돼야 되죠. 자, 틀렸고. 자,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자, 김해 양산이 돼야 돼요. 자, 김해는 인구가 50만이 넘고 양산 인구가 30만을 넘기 때문에 자, 요 조합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자, 김해 양산입니다. 자, 3번의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은 쪽이 총부양 비율이 높죠. 그러면 가와 나의 청장년 비율을 한번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자, 유소년은 여기서 끊으면 되지. 14세에서 자, 그리고 청장년은 65세에서 끊으면 돼요. 맞죠? 자, 요렇게 끊어서 어디가 더 청장년 비율이 높은지를 봐요. 자, 요 비율이 요쪽이 서산 당진 쪽보다 김해 양산 쪽이 더 튀어나가잖아요. 청장년층이. 그러면 청장년 비율이 높은 가가 총부양비는 낮아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성비는 자, 공업도시인 서산 당진이 지금 더 높죠. 자, 요거는 우리가 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시골인 무주 진안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도시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김해 양산이 더 높고, 물론 셋 중에서는 서산 당진 나가 제일 높지만 가다를 비교했을 때는 다가 더 낮아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야 될 지역이 자, A가 고흥이고요. 고흥. 자, 그리고 B는 거제. 자, C는 김해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지역을 연결하는데, 자, 먼저 자, 요게 인구수입니다. 자, 인구수. 자, 연령대별 인구수. 자, 일단 숫자가 많이 차이 나요. 여기는 자, 뭐 6천 명, 7천 명 이런데 여기는 2만 5천 명, 3만 명 이랬잖아. 그러니까 가 나중에 전체 인구가 나가 50만 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가는 인구수 자체가 되게 적어요. 자, 그리고 가의 인구가 연령층별로 봤을 때는 노년층 쪽이 지금 제일 많아요. 보면은 자, 여기 60대, 70대. 자, 6, 70대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 그러면 이거 완전 시골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고흥, 거제, 김해 중에 완전 시골은 고흥이죠. 고흥. 그래서 가를 A로 연결해야 됩니다. 거제, 김해는 그래도 도시이기 때문에 6, 70대가 전체 연령층에서 인구가 제일 많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고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거제 아니면 김해인데, 자, 둘 다 도시니까, 자, 상대적으로, 자, 여기 3, 40대 쪽의 비율이 둘 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제와 김해를 고르는 결정적인 힌트는 요거 성비예요, 성비. 요 성비를 보면, 성비 100에서 한번 끊어볼게. 자, 성비 100에서, 100이 여기니까, 100에서 이렇게 줄을 거면, 젊은 층, 자,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성비가 되게 높아요. 막 성비가 160, 막 140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확실히 남자가 많은, 젊은 층에서 남자가 많을 만한 이유가 있는 도시란 얘기죠. 자, 거제가 조선공업 도시니까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나를 우리가 B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강원도의 접경 지역. 이 되는 거죠. 여기는 화천이란 곳이고, 자, B는 세종, 자, C는 거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세종, 거제는 도시고 화천이 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천을 찾을 때 자,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자, 세종, 거제보다는 조금 촌락의 성격이 강하면서 자, 군사 지역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년층 비율이 좀 높으면서 20, 30대 쪽에서는 남초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군인은 20대, 30대가 많으니까 20, 30대에서 남초가 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자, A, 화천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뭐 70대나 요런 노년층 비율이 요 가가 좀 높아요. 자, 조금 더 촌락이면서 자, 20대, 30대에서 요 성비가 막 200, 막 250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군인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굉장한 남초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 가가 우리가 A, 화천으로, 가를 A, 화천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종과 거제는 자, 세종은 유소년 비율이 힌트고, 자, 거제는 성비가 힌트겠죠. 자, 그래서 둘 중에 자, 여기 성비를 보면 요 다보다는 나가 성비가 좀 높아요. 젊은 층의 성비가. 자,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요쪽이 높거든요. 그러면 성비가 높은 자, 다를 우리가 거제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아, 나를 거제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거제는 공업도시니까. 자, 그리고 세종은 우리가 특별하게 자, 유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요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를 우리가 B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A, C, B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상남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창녕입니다. 자, 우포늪 우리가 공부했을 때 나왔던 창녕이고요. 자, 여기는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 자, 그리고 부산광역시까지. 자, 세 도시를 가나다와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년층 비율.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시골 지역이니까 창녕이 돼야 되겠죠. 자, 다를 창녕으로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유소년 비율이 가가 가장 높은데, 자, 김해, 부산 중에는 신도시인 김해가, 자, 3, 40대 유입이 활발한 김해가 유소년 비율이 더 높아야죠. 자, 그래서 가를 김해로, 자, 연결하시면, 자, 남는 나가 부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농가 인구 비율은 김해와 부산 중에 부산이 더 낮아야죠. 부산은 그냥 완벽한 도시잖아요. 근데 김해는, 자, 부산 가까운 쪽은 신도시지만 부산에서 멀어지면 농촌의 경관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도시 부산이 농가 인구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총부양비는, 자,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죠. 그러면 여기서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시골인 창녕이기 때문에 창녕다가 총부양비가 높아야 되죠. 자, 3번의 총인구는 부산이 제일 많아야 되니까 틀렸고. 자, 노령화 지수는, 자,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인데, 자, 다 나중에 다가 노년 비율이 훨씬 높죠.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더 낮죠. 그래서 다가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에 나로 통군 통화가는 인구 비율은 가까운 김해가 먼 창녕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제시된 지도는 충청남도의 지도입니다. 자, 제시된 세 지역을 확인하면, 자, 여기는 당진이고요. 자, 공업도시 당진. 자, 여기는 홍성입니다. 자, 충남도청이 이전한 홍성.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지역은 부여예요, 부여. 자, 부여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골 느낌이 강한 곳. 아직까지는 부여군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연결할 때 일단 다는 무조건 확실합니다. 자, 다가 혼자 인구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혼자. 자, 요 인구 증가율이 2000년에서 2019년 값이거든요. 그러면 요 한 19년, 20년 동안 인구가 감소했으면서, 자,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했으면서 이 노령화 지수가 무려 400이야. 그럼 진짜 늙은 지역이야. 그러면 이 다가 가장 시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 당연히 누구야? 다가 지금 부여입니다. 자, 다가 부여. 자, 다를 부여. 자, 이건 확실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있잖아. 근데 약간 너무 어이없게 지역을 안 골라도 이게 정답이 나옵니다. 3번에 볼게요. 3번. 다는 가보다 2019년 중위연령이 높다 그랬거든요. 자, 중위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중위연령이 높잖아요. 자, 여기서 노년층 비율이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몰라도 가다 중에 누가 늙은 지역인지 알 수 있어요. 노령화 지수를 보면 다가 400, 가는 100 조금 넘는다고. 다가 거의 4배 높다고, 노령화 지수가. 그러면 다가 훨씬 늙은 지역이란 얘기잖아. 그럼 다가 당연히 중위연령이 높아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당진, 홍성, 부여 몰라도, 지역 연결 안 해도 표만 봐도 답은 3번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인구 문제 풀 때, 자, 선생님이 이 풀이할 때 어떤 정석의 풀이를 해드리지 않아요. 이 지역 찾고 해서 뭐 선택지 1번부터 착착착착 푸는데, 자, 만약에 아리까리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표 보고 확실한 것만 찾아서 정답이라도 하나를 딱 고르셔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일단 답은 맞춰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석으로 가나를 골라서, 자, 마지막 1번부터 5번까지 오답 체킹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를, 자, 어떻게 고르냐 하면 당진하고 홍성이 다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당진은, 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당진은 2000년대 이후, 자, 제철 공업이, 자,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한 도시고요, 실제. 자, 그리고 홍성 같으면, 자, 홍성 예산사이 여기에 내포 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충남도청이 이전해 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가나 도시를 맞추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자, 결국에 가나를 청장년 비율과 노령화 지수로 지금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당진은, 자, 그래도 당진시거든요, 당진시.
자, 우리가 부여는 부여군이잖아, 군. 부여군, 부여는 군은 시골이잖아. 자, 그런데 홍성도 아직까지는 홍성군입니다. 홍성군. 예. 충남도청이 이전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시골에 가까운 군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진하고 홍성 중에 그래도 누가 조금은 더 젊겠어요. 당진이 조금 더 젊겠지.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2019년에 조금 더 높으면서 노령화 지수가 낮은 요 다가 당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 홍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결하셨으면 자, 나머지 선택지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대규모 제철소는 당진에 있어야죠. 가에 있어야죠. 자, 그리고 내포 신도시가 선생님 표시한 여기야, 여기. 충남도청이 이전에 온 여기가 내포 신도시거든요. 그럼 내포 신도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가나다 중엔 홍성에 있어야죠. 자, 그리고 4번에 당진의 총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 자, 총부양비를 확인하려면 청장년 비율을 확인합니다. 자, 청장년 비율이 여기서 Y축이죠. 자, 당진의 청장년 비율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이 더 높아요. 그러면 총부양비는 2019년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번 틀렸고, 자, 5번에 부여는 유소년 인구가 많은지 노년 인구가 많은지 알 수 있는 게 노령화 지수가 400이잖아요. 자, 노령화 지수는 100이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100 이상이면 노년 인구가 더 많은 거지.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400이라는 건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지금 4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4배. 자,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고 지금 제시된 지역이 자,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광주. 자, 여기는 여수.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무주 진안 장수 고위평탄면의 진안이죠. 진안. 자, 그러면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이 나와 있고 주택 유형주 아파트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지역은 여기에요. 진안이에요. 진안. 자, 왜냐하면 진안이 광주 여수와는 다르게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노년 비율이 높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요 가를 우리가 진안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가를 진안 노년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이것만 알아도 지금 답이 나옵니다.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가는 전북이죠. 그러면 1번은 틀렸고. 자, 인구 밀도가 자, 여기서 진안이 제일 높으면 안 되지. 제일 낮아야지. 광주 여수가 진안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가 광주인지 여수인지 몰라도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 진안이 제일 적겠죠. 광주 여수가 많아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가 광주건 여수건 간에 진안보다 많을 거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지금 단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자, 유소년 비율 어때? 다가 높지. 자, 노년 비율은 나가 높잖아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더 높은 나가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 되니까 4번은 틀렸고. 자, 5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보면 되잖아요. 청장년 비율 지금 가가 제일 높고 자, 두 번째 나 그리고 다가 제일 낮으니까 총부양비는 가나다 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내가 왜 동그라미 쳤니? 자, 5번은 X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광주 여수 나다 못 나도 지금 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광주하고 여수 중에 실제 요 아파트 비율이 높은 요 다가 광주입니다. 자, 광주고 광역시고 저 여기가 또 땅값이 더 비싸고 하니 그리고 광주는 또 도농통합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면적이 거의 다 시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파트 비율이 자, 여수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요런 사실은 좀 지역적인 사실이니까 요걸 모르시더라도 자, 답은 진안 하나만 골라서 3번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세 지역의 인구 특성,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전라남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무안. 자, 여기는 여수. 자, 여기는 구례입니다. 구례. 자, 구례가 구례군. 여기는 제시골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구례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구례가 노년 비율이 제일 높아야 돼. 그래서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구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수하고 무안을 찾을 때는 결정적인 힌트가 요겁니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 자,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자,
공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자, 공업 도시에서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잖아요. 그러면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여수잖아요. 그래서 다 나를 여수로 자, 연결하시면 남는 다를 우리가 무안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인구 밀도는 도시가 높아야죠. 그래서 구례보단 무안이 그래도 전남도청이 이전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 무안의 인구 밀도가 구례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청장년 비율이 여기인데 15에서 64세인데 청장년 비율이 가가 지금 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가 총부양비가 높아야죠. 자, 제조업 종사자 수는 여기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여수가 가장 많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시골인 구례가 높아야 되니까 당연히 틀렸고, 자, 5번에 외국인 주민 수가 자, 가장 많은 지역은 자, 공업이 발달한 도시 여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인구 특성,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충청권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한 곳씩 확인하면 여기는 진천, 혁신 도시가 들어간 진천. 자, 여기는 청주. 자, 여기는 세종. 자, 여기는 부여입니다.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으면서 자, 그리고 유소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유소년 비율. 자, 요걸 통해서 가가 세종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세종을 먼저 체크했고요. 자, 그리고 부여를 찾아볼게요. 자, 부여가 가장 시골 지역이니까 자,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자, 나를 우리가 부여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다가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유소년 비율 거의 비슷하고 노년 비율이 다가 조금 높고 청장년 비율이 나가 조금 높긴 한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두 지역 같으면 인구 증가율로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자, 상대적으로 다가 더 높아요. 자, 나는 0에서 조금 플러스고 다는 그래도 플러스 20%거든. 근데 요 인구 증가율이 2015에서 2019년 요 5년 사이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다가 인구가 20%나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건 자, 요 5년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5년 동안 특별한 일이 발생한 지역. 자, 물론 세종이 제일 높잖아.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간 특별 이벤트가 있었지. 자, 진천, 청주 중에 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특별 이벤트가 있었던 것 바로 진천이죠. 자, 진천은 혁신도시가 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 기존에 인구가 작았던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증가율이 20%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 진천이고요. 자, 반면 청주 같으면 그럼 청주가 난데 자, 선생님 그럼 청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주도 인구가 증가해요. 뭐 청주가 교통도 편리하고 뭐 전자산업이나 전기장비, 바이오 산업 같은 것들 최근에 좀 뜨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긴 하나 청주의 인구 증가율이 20%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청주는 기존에 인구가 많은 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인구가 한 88만 정도가 되는데 자, 인구 증가율이 20%가 될 것 같으면 청주의 인구가 막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늘어났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존 대도시들은 인구 증가율이 막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천 같으면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대단히 높게 책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인 해석이 좀 가미가 되면서 자, 나가 청주, 다가 진천이란 걸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갑니다. 자,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지금 세종이 아니죠. 진천이죠. 진천은 다고요.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을 확인하는데 가의 청장년 비율과 라의 청장년 비율 중에 라가 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라가 높아야죠. 2번 틀렸고요. 자, 성비는 자, 라와 다 중에 자, 부여랑 진천 중에 부여가 지금 시골이니까 노년층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노년층은 대부분적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년층 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시골은 대체로 성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부여가 진천보다는 성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리고 진천은 또 최근에 뭐 공업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성비가 좀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3번은 틀렸다. 자, 그리고 4번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가 맞죠. 자,
자, 청주가 대전에 이어서 충청권 두 번째 인구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는 청주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에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자, 부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충청남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홍성이고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어. 여기 완전 시골이야. 그래서 이름은 몰라도 시골 이렇게 해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름을 알려드리면 여기는 청양이란 곳이에요. 청양. 자, 그리고 여기는 아산. 그리고 세종까지. 자, 이렇게 네 지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라는 쉽죠.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자, 유소년 비율이 전국 1위 세종이죠. 그래서 라를 세종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완전 시골 지역이지 전형적인 시골 여기 청양이 돼야 되겠죠. 자, 가가 청양. 자, 그리고 나와 다 중에 홍성 아산 중에는 아산이 더 발달한 도시잖아요. 아산이 전자, 자동차 같은 산업도 발달하고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인구도 더 많고 더 젊은 도시가 아산이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 낮으면서 유소년 부양비 높은 다가 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누가 된다? 홍성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총인구는 여기서 청양이 가장 적어야 돼요.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시골보다는 도시가 많아야 되니까 청양보다는 세종이 많고요. 자, 3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나다 중에 조금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아산이 높아야 되니까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업 도시인 아산이 높아야 되겠죠. 자, 아산이 이 중에서는 가장 공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이 중에서 가장 많겠죠. 그래서 다가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많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는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아산이 가장 많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경기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평이고요. 자, 여기는 성남. 자, 여기는 화성입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강한 가평군이죠. 자, C가 가평.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A는 자, 유소년층 비율이 높아야 유소년 부양비가 높고 자, 경기도에서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도시가 아무래도 3, 40대의 전입이 많은 자, 2기 신도시들이죠. 자, 그래서 성남보다 화성이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화성이 유소년 비율이 높아 유소년 부양비도 높죠. 자, 그래서 A를 화성. 자, 잡으시면 자, 남는 B가 성남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1번에 자, 서울로의 통근 통화가는 인구 비율은 가까운 성남이 먼 화성보다 높아야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자, A와 C 중에 당연히 도시인 A가 화성이 시골인 가평보다 높아야 되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의 성비는 여기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성비가 높아야죠. 화성하면 전자, 자동차 공업 요거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인구 밀도는 시골인 가평이 낮아야 되죠. 자, 4번 틀렸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시골인 가평이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있지. 세 지역 안 찾아도 답이 5번이야. 왜냐하면 C가 노령 부양비 제일 높으면서 유소년 부양비 제일 낮잖아.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C가 제일 높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바로 가셔도 돼요.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조건 1이 C 단위의 행정구역인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D, E가 시인지 군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먼저 A는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자, B는 공영 발자국이 있는 고성군이죠. 고성군. 자, 그러면 B는 탈락. 자, B는 탈락. 자, 일단 B는 지웁니다. 자, 그리고 C는 창녕군이죠. 창녕군, 우포늪의 창녕군. 그럼 C도 탈락. 자, 그리고 D는 밀양시입니다. 밀양시. 자, E는 김해시죠. 김해시.
자, 그러면 일단 B, C 두 개를 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가 지워져야 되죠. D가. 자, 그럼 A와 E가 남은 상태에서 조건 1과 조건 1을 만족한 지역 중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총부양비가 높으려면 청장년 비율이 낮아야 돼요. 그러면 청장년 비율을 확인할게. A와 E 중에 청장년 비율이 낮은 곳이 A니까 총부양비가 더 높은 것은 A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진주시입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기억에 외국인 근로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기억 선택지에 기억은 경남이 전남보다 많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자, 공업이 발달한 지역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죠. 경남, 전남 중에 경남이 전체 인구가 많으면서 공업이 또 발달하니까 경남이 더 많다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결혼 이민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결혼 이민자는 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했는데, 자, 많이 거주한다라는 건 수를 말하는 거지. 결혼 이민자 수는 도시가 많아요, 농촌이 많아요. 도시가 많지, 결혼 이민자 수. 근데 외국인 중에서 결혼 이민자 비율은 시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인 시 지역이 당연히 시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니은은 자, 틀렸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 안산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자, 안산은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겠죠. 자, 디귿 맞고요. 자, 정답은 2번이고. 자, 리을에 합계 출산율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 리을에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리을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은 2.1명보다 높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다, 대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 2.1명보다 높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0.6이야 0.6. 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20번 갑니다. 자, 그래프의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골라야 될 지역 확인할게요. 자, C가 대구지. 자, B는 구미. 자, A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예천이란데요. 자, 예천이 제일 시골입니다. A가 제일 시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가에서 제일 많죠. 자, 그러면 가가 좀 공업이 특화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업이 특화된 지역은 구미죠, 구미. 자, 그럼 가는 B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유학생이 다에는 좀 비율이 높은데 나에는 없어요. 그러면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천에는 대학교가 없겠지,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대구에는 그래도 좀 광역시니까 대학들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유학생 비율이 높은 다를 우리가 C 대구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예천 같은 시골은 결혼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A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AC 3번입니다. 자, 21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지도 보시면 자, 여기가 화성. 자, 그리고 여기는 대전.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생소한 지역입니다. 근데 시골로 푸시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봉화라는 지역이에요. 자, 경상북도 봉화.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봤을 때 요 나가 되게 높아요. 그럼 나가 누구다?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죠. 공업이 발달한 화성.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을 볼게.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은 여기 다에서 높고, 그리고 유학생은 나에서 높아. 자, 그러면 결혼 이민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시골에서 높으니까 자, 다가 봉하고요. 자, 유학생은 대학이 있을 만한 대도시에 자, 유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나가 광역시급 도시인 대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가나다 세팅 다 했고 선택지로 갑니다. 자, 1번에 성비는 공업도시인 화성이 높아야지.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기 신도시가 개발된 화성이 높아야 되고, 자, 대전은 오히려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자, 3번에 총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시골이지, 시골. 청량률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 4번의 노령화 지수, 시골 다가 높아야지. 자, 유소년 부양비는 3, 40대 전입이 많은 2기 신도시인 화성이 유소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는 화성이 높아야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요 지역 또 나왔습니다. 여기 봉화, 자, 전형적인 시골 지역. 자, 여기는 대구 옆에 경산. 자, 그리고 여기는 공업도시 창원입니다. 자, 먼저 요거 외국인 근로자를 확인했을 때 요 다에서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다가 좀 공업이 발달한 도시. 창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창원.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을 봤을 때 요 나가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아요.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시골이 높기 때문에 나가 봉화죠.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경산이고 요 경산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경산이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경산이란 도시가 자, 대구의 위성 도시면서 나름 대학 도시로서 기능을 해요. 대학 도시. 자, 기존의 대구 광역시에 있던 대학교들이 캠퍼스를 저쪽 그 경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또 대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있는 경산이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기억에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자, 결혼 이민자 비율 누가 높았어? 봉화, 나가 높았죠.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에 외국인 유학생은 경산이 많았죠. 자, 니은 맞고. 자, 총 외국인 주민 수는 자, 경산 봉화 중에 봉화가 시골이니까 외국인 주민 수 자체가 적겠죠. 그러니까 봉화 같은 데는 그 결혼 이민자 그 베트남 신부님들 몇 분 요렇게만 계실 거잖아요. 근데 도시인 경산은 뭐 유학생들 엄청 많고 이럴 거잖아. 그래서 외국인 주민 수는 도시인 경산이 시골인 봉화보다 많아야 되니까 자, D가 틀렸고요. 자, 리을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자, 창원이 경산보다 자, 많아야 되겠죠. 창원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자,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23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상북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울진, 자, 원자력 발전소 있는 울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물음표 하고 이름을 알려드릴게. 자, 선생님 물음표 한 지역은 굉장히 시골이잖아요. 여기는 청송이란 데입니다. 청송. 사과가 유명하고 또 교도소 이제 있는 그 청송 교도소 있는 그 청송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경산입니다. 여기는 경산. 자, 그러면 가나다 좀 힌트 중에 다를 먼저 볼게요. 다가 외국인 총 주민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럼 여기가 제일 도시란 얘기야. 그럼 울진, 청송, 경산 중에 가장 도시는 경산이죠. 그럼 다가 경산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경산은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높겠죠. 다른 두 도시는 보니까 유학생이 아예 없네요. 맞죠? 자, 울진이나 청송에 뭐 대학은 없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가나를 자, 비교할 때 자, 남녀 비율 차이를 보면 자, 남녀 비율 차이 보기 전에 요거부터 봐봐. 요 나가 외국인 주민 수가 이게 40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제일 시골이란 얘기야. 그러면 울진, 청송 중에 제일 시골 청송이지. 그러면 나가 청송. 자, 완전 시골이니까 요 결혼 이민자. 자, 여자 쪽에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 되고 전체 외국인 중에도 이제 여자 비율이 더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가 자동으로 울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울진이 약간 특이한 게 외국인 근로자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자, 요거는 근데 여자 근로자는 거의 없어. 자, 그래서 울진의 외국인 근로자는 자, 울진이 뭐 특별하게 막 포항이나 뭐 울산이나 이렇게 공업이 발달한 또 도시는 아니잖아요. 자, 요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울진의 요 외국인 근로자들 어디서 일하시냐 하면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십니다. 어업에. 요즘 젊은 사람들 배 타고 저기 대게 잡으러 가자. 안 잡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 베트남 어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어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울진에서 대게 잡이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영덕대게, 울진대게 그 선장님만 한국 분이시고 그 대게 잡는 어부들은 대부분 지금 외국인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울진 같은 어촌에도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안 나오다가 처음 딱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가는 울진, 나는 정성, 다는 경산.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에 볼게요. 자, 1번에 울진은 청송보다 총 외국인 주민수. 우리가 확인했죠? 자, 청송이 제일 적으니까 울진이 더 많아야 되죠. 자, 2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자, 울진이 많아야죠. 울진이 총 외국인 수 많으면서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자, 3번에 경산은 유학생 수가 외국인 근로자 수보다 많다. 경산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유학생 비율이 요 외국인 근로자 비율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유학생 수가 더 많다. 자, 3번 맞고. 자, 그리고 4번에 세 지역 중 외국인 근로자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다. 라고 했는데, 자, 경산은 외국인 근로자 봐. 여자 조금 계셔요. 여자 조금 계셔. 자, 그런데 울진은 여자가 아예 없어. 남자만 있어. 그러면 성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울진이 돼야 되죠. 울진이 가장 높다가 돼야 돼.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청송은 울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자, 결혼 이민자 선생님이 요거 여기 울진이 자, 여기 청송이 울진보다 높다는 거. 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로 가다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가다는 대전, 안산, 예천을 연결하고 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요 나가 자, 주민 수가 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게 대전일 수도 있고 안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왜냐하면 대전은 안산보다 전체 인구가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자, 그리고 안산이 워낙 또 외국인 주민이 많은 또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나를 안산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 성비인드가 있기 때문에 성비가 100을 넘는다는 건 이건 무조건 공업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 안산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가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니까 시골인 예천이고 자, 가가 자동으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 대전 자, 나 안산 다 예천을 써놓고 자, 우리 ABC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산에서 요 C의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럼 요 C가 뭐가 돼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 C가 외국인 근로자. 자, 그리고 요 A가 자, 대전에서는 A 비율이 높은데 다른 색깔로 잘 안 보인다. 자, 대전에서 A 비율이 높은데 예천에는 A가 없어. 안산에는 아주 조금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도시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유학생이지. 유학생. 자, 그러면 남는 B가 뭐다? 자, 외국인 결혼 이민자. B가 결혼 이민자. 그래서 결혼 이민자 비율은 지금 세 지역 중에는 예천이 가장 높죠. 자, 선택지 갑니다. 자, 기억에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 자, 외국인 주민 성비 예천은 67, 대전은 84입니다. 대전이 높죠.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이 B입니다. 자, B 비율이 대전이 높죠. 자, 그럼 니은 틀렸고. 자, 답은 나왔네. 답은 5번. 자, 디귿에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자, 안산이 제일 많죠. 안산이 수도 많고 근로자 비율도 높고. 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C잖아. 대전하고 예천 중에 예천이 한 2배 비율이 높긴 하지만 총 주민 수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전이 예천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야죠. 그래서 디귿 맞고 자, 리을은 우리가 찾은 게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6단원 인구 파트의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